안녕하십니까. 육신의 상생, 상극, 상생과 상극. 지난 시간에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말씀드렸고,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있다. 오늘은 육신에도 이러한 상생과 상극이 있다. 이렇게 일간이 간목일 때 갑부를 각각 비견, 겁재,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해가지고 일간과 나머지 오행과의 관계를 10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가지 십신이라고 한다. 십신이라고 하는데 나와 나머지 5가지 오행과의 관계라고 해서 육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육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죠. 기운. 동에서는 정, 기, 신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데, 기운, 인간의 정신이다. 그래서 내가 간목일 때 나한테 편인이 있으면 편인이라고 하는 내 정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 육신에도 상생과 상극이 있는데, 간목을 생하는 임수, 그리고 임수를 생하는 경금, 경금을 생하는 무토, 무토를 생하는 병화, 병화를 생하는 간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간이 간목일 때 편인이 일간을 생하고 편관이 편인을 생하고 하는 것을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편관을 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편관, 편인, 일간으로 이어지는 생을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관이 정인을 생하고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 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한다. 이때 살인상생은 인성은 편인을 원칙으로 하고, 관인상생의 인성은 정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상생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의 상생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갑병무경임의 상생과 을정기신계의 음의 상생과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상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양의 상생과 음의 상생에 2가지 상생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2가지 관살이 인성을 통해서 일간으로 오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 살인상생과 관인상생이 있고, 인간의 기운이 식상을 통해서 재성으로 가는 식상생재가 있습니다. 식상생재에는 식신생재가 있고, 상관을 통한 상관생재가 있다. 상관생재가 있는데, 식신생재는 원칙적으로 신생재 재성은 편재를 원칙으로 한다. 상관생재는 정제를 원칙으로 한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상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재생관이 있습니다.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 재생살이 있고,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재생관이 있다. 재생살은 편재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관은
정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비겁을 생각하고 비겁이 식상을 생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편인이 비견을 생각하고 비견이 식신을 생각한다. 또 정인이 겁재를 생각하고 겁재가 상관을 생각한다. 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인 비견을 생각하고 비견이 식신을 생각하는 것, 편인 비식, 정인 겁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 사주들은 저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러니까 정인 비견 식신도 있고 편인 비견 상관도 있고 정인 비견 상관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살인상생이 편인 살인상생이 아니고 정인 살인상생도 있고 편관이 편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편관과 정인의 조합으로 된 살인상생도 있고 관인상생도 정인이 아니고 편인 관인상생이 있고 식신생제를 정제로 하는 게 있고 상관생제를 편제로 하는 게 있고 쟁사를 정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재생관을 편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이 다른 것들이 발생한다. 결국은 20몇 가지의 조합으로 확대된다. 관인상생이면 정관이 정인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간이 내가 정인으로 학습하여 정인으로 지식을 쌓아서 정관이라는 조직에 적응하는 것인데 또는 정관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정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사주에 정관이 있고 정관에 있는데 정인이 없고 편인만 있으면 그러면 편인 관인상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원칙에서 벗어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지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단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정관의 잘못된 점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고 정관을 조사하는 능력이고 또 정관의 뭔가 허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빼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둘만 있다. 그러면 저것을 관설이라고 합니다. 관인상생이 아니고 편인이 정관의 기운을 설했다. 그래서 뭔가 불법적, 편법적 일을 도모한다가 되고 또 정관의 기운을 설기하니 자기가 소속된 직장이 망해간다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편인이 과다하고 정관을 관설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 자꾸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그렇게 정관 편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재성이 재생관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정관의 기운을 설해 나가는 편법으로 정관의 기운을 설해 나가는 뭔가 횡령하는 자를 잡아들이는 그 조직의 시스템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정관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적발하고 잡아들이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반대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생관하고 편인을 만났느냐 재생관을 받지 못하고 편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정관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의 사람이 되느냐가 된다. 이러한 관계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육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음양오행의 도사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간관계, 직업관계, 인생의 행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행으로 그 사람의 적성과 자질은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성과 자질은 파악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로와 성패는 판단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이 있고 또 상극으로는 비겁이 재성을 상극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상극하면 우리가 쟁제라고 하죠. 쟁제한다. 많은 비겁이 재성을 창하고 있으면 군것 쟁제한다 해서 자기 것을 다 뺏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쟁제하면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고 비견이라는 친구들, 또 겁재라고 하는 자기를 도와주는 후원자의 긍정적인 역할이, 비견겁재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는 자기 것을 탈취해가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를 돕는 원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사주의 육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비겁이 재성을 쟁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재성, 나의 돈, 나의 영역, 나의 어떤 경영권,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기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와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해서, 그러니까 재성을, 영역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와 힘을 합쳐서 나와 손잡고 또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쟁제가 곧 나쁜 것이 아니고, 쟁제를 통해서 나와 비겁이 같이 협조를 해서 재성을 얻고 그것을 서로 나눠 가지고 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주에 따라 다르다. 쟁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관사를 상극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식신이 편관을 상극하는 것을 저걸 식신제살이라고 하고, 식신제살한다. 편관이라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공격하는, 나를 위협하는 대상을 식신으로 제압해서 나를 구한다. 또는 비겁을 구한다. 는 식신제살이 있고, 그 다음에 상관경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정관을 본 상관경관이 있다. 상관경관 하면 정관이라고 하는 안정된 어떤 시스템, 유리한 환경을 상관이 와서 상극해서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깨는, 나를 퇴직시키는, 나를 이직시키는 그런 기운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상관이 와서 상관경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더 소문내고 자기 영업력을 더 낮게 만들고 자기를 뭔가 이동시켜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변화를 주고 하는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관경관이 불리한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는 것을 재극인이라고 한다.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는 것을 재극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신, 마음, 생각, 학습, 자기 지식, 그런 것들을 저 재성이 상극하였으니, 그러면 인성이 흔들린다. 자기의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 헷갈린다. 이럴까 저럴까 고심한다. 자기 마음이 아프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등의 작용을 하지만 항상 나쁜 것이 아니고, 재극인을 통해서 식상생재를 더 원활하게 해서 더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더 많이 벌고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 사람의 격구에 따라서, 격과 육신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중에서 이 재극인 중에서 편재가
편제가 편인을 제해서 다스려서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식신을 구하는 것, 그것을 편인제화라고 합니다. 편인제화. 편인이 도식하고 있을 때 편제가 편인을 다스려서 식신을 구한다. 식신이라고 하는 생존력, 식신이라고 하는 생존력을 구한다. 그것을 편인제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관살이 비겁을 제하는 경우가 있죠. 관살이 비겁을 제하는 것은 저 비겁이 쟁제해서 내 것을 뺏어가는 비겁일 때는 관살이 비겁을 제해서 자기 죄를 부하는 기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비겁이 자기를 돕는 유리한 역할을 사주에서 하고 있는데, 관살이 비겁을 제하면 자기 친구, 자기 후원자,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 역시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살이 비겁을 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식상을 제하는 게 있다. 이렇게 편인이 식신을 제하는 것을 도식이라고 하고, 도식 또는 탈식이라고 하고,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편인이 와서 식신을 상극하면 도식한다. 뒤집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식한다, 그럼 밥그릇을 엎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존에 어려움을 주는 일, 인간의 건강과 의식주에 어려움을 주는 것, 그것을 도식이라고 하고, 또 정인이 상관을 상극하는 경우, 저것은 상관 경관하고 있을 때 정관에 맞지 않게 상관의 개혁성으로 상관 경관하고 있을 때 정인이 상관을 제하면, 즉 상관이 정인을 허리에 차면 상관폐인이라고 한다. 상관폐인. 상관이 인성을 허리춤에 찼다. 마패를 찼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상관 경관 중에 정인이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구해서 관인상생을 이룬다 하는 상관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생의 작용과 이런 제하는 상극의 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그 육신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성공하는 경우, 특별하게 자기의 일을 전화위복시키고 크게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능력을 갖추고 크게 지위를 올리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하는 등의 일은 제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식신제사하는 경우, 편인제화하는 경우, 상관폐인하는 경우, 저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육신적으로 극복할 때 어떤 큰 성과를 얻는다 입니다. 그래서 저 육신의 상생상극 관계가 각각 육신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살펴야 사주를 감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양오행으로 기본적인 자질과 적성, 그리고 큰 흐름,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을 살피고 구체적인 인간관계는 저 육신을 통해서 들여다본다 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